네, 시작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 신생아의 피부죠. 그래서 특히 눈, 다리, 음낭이 부어있죠. 애들이 되게 눈 팅팅 부어서 우리 목욕탕에, 그죠? 목욕탕 그 물을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수에 오랫동안 담가져 있었죠. 부어서 나오죠. 그래서 눈, 다리, 음낭에 부종이 있고 중요한 거는 발바닥에 주름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정상적인 것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말단 청색증, 말단 부부에 청색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운동이 불안정하고 모세혈관이 정체돼서 또 높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청색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위 청색증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우유 먹거나 울거나 이럴 때 생기는 주변의 페리오랄 사이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심장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석양 피부요. 피부가 냉기에 노출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얼룩덜룩하게 대리석 모양으로 바뀝니다. 할리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옆으로 눕혀요. 그러면 몸의 중앙선을 경계로 바닥에 닿는 부분이 창박한 게 아니에요. 바닥에 닿는 부분인 핑크색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닿지 않는 윗부분이 창백한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세혈관 확장 모가는 모세혈관에만 침범하는 피부의 문제인데요. 자, 모세혈관이 확장, 이완이 돼서 모반이 생기는 빨개지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태지는 항상 우리 치즈 같은 물질이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팔에 접혀져 있는 부분, 애가 서해부에 태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연 소실이고 솜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몽고인 반점, 아시아종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한 진푸른 착생이고 엉덩이 부분에 제일 많아지죠. 중독성 홍반도 정상적이에요. 자연 소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리아라고 하는 폐립종이 나타나는데 코, 얼굴, 이마, 상체에 나타나는 희고 작은 구진이에요. 피지선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얘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밀리아가 나면 할머님들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짜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피지선이 막혀서 생기는 거니까 짜면 피지선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염증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없어지는데 이런 밀리아가 있는 거는 정상인 겁니다. 딸기 모양의 혈관종이요. 자, 진피층, 진피 아래쪽에 이완된 모세혈관 때문에 혈관종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깊은 혈관에 생기는 결절을 혈관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밀리아 페립종은 정상이에요. 근데 자, 밀리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한진이에요. 한진이 더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땀띠요. 땀띠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땀샘이 폐쇄돼서 피부 표면이 막혀요.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땀띠 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신체 사정을 보세요. 자, 뭐 호흡은 아까 40에서 60이다. 또 중요한 거는 신생아는 흉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 동그라미. 그렇기 때문에 1분간 측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박동수 아까 120에서 160. 그다음에 1분간 측정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꼭 기억할 거. 신생아의 하트레이트는 어디서 듣냐면 심천부위에서 들어요. 그래서 아동간호학에서 항상 문제에 나오는 국시에서 나오는 문제가 심천부위가 어디냐예요. 그러면 좌측 중앙쇄골 여기죠. 좌측 중앙쇄골선에서 몇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간까지를 심천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측 중앙쇄골선과 사늑간 부위, 그 다음에 또 성장하면 오늑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 5 늑간 부위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세 이전까지, 그러니까 3살이죠. 까지는 심천맥박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온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직장 체온계는 신생아에게는 안 씁니다. 점막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혈압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신생아는 머리 둘레가 커요? 가슴 둘레가 커요?
머리가 훨씬 크죠. 그래서 센티미터 나오진 않고요. 머리 둘레가 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부 둘레, 이거는 보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 보세요. 자, 체중은 보통 요즘에는 많이 잘 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3.5kg도 정상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3kg, 그 다음에 3.3kg, 뭐 이렇긴 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4kg도 정상까지도 봐요. 그죠? 그래서 체중은 그렇게 문제는 나오진 않고, 체중을 측정할 때는 항상 같은 시간에 해야 되죠. 우리 성인도 항상 같은 시간에 체중 측정하죠. 근데 애들은, 성인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그렇지만 애들은 기저귀만 채우고 해야 돼. 애 옷은 벗기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같은 시간에 측정한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인 체중 감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체중 감소가 처음에 일어나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처음에 생리적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배변, 배뇨, 그 다음에 불감성 수분 손실이 있어서 그걸 체크하지 못해서 그게 많아서 체중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한 10% 정도는 체중이 빠져요. 저도 이제 애를 낳으면서 일을 이제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저도 간호사 경력이